자, 이번 시간은 점유취득시효 보시게 될 텐데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난이도는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구성이 되고요. 대신 우리 점유운이 뭐니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중간중간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 그래서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우면 그냥 버리고 갈 문제가 사실 점유취득시효 관련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점유권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죠. 갑소유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등기를 안 하고 등기 권리증만 받았다라고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특별히 이 아이에 대해서 뭐를 인정한다? 바로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등기 명의인에게 행사를 하게 되면 등기 명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포인트, 결국은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지 어떻다?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등기해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문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이미 본 것처럼 20년간의 점유만 입증을 하면 될 것이고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는 입증할 책임이 없다. 앞에서 우리 점유권 파악할 때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선의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20년 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하게 되면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래 보셨고 이때 중간에 나오는 게 시효 진행 중 20년간의 기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가 된다. 소유자가 계속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최종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혹시 이 사람은 이미 팔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병한테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계속 점유해서 20년간 점유한 다음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갑한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병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진다. 제일 안 된 케이스가 19년 차에 샀다 하십시다. 을이 점유를 시작한 지 19년 차에 병이 자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20년간의 점유 1년 지나서 병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때는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할 것. 미리 땡겨서 봐야 되는 거. 자, 우선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 딱 20년이 됐을 때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민법 규정에 따라서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됐던 것이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담장 설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갔듯이 자, 이 사람은 권리입니다.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등기 청구권 발생하고 권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등기를 이전해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건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20여 년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완성되게 되면 갑은 누구한테 을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20년간의 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래서 을이 등기 청구권을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건 계약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해서 시효완성자라는 개념 자체에서 20년의 기간이 지났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계약상 의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법상 의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효완성자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면 이건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왜? 의뢰 권리 자체가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민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의무도 법적인 의무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등기해야지 어떻다?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원시 취득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물의 신축하고요, 점유 취득 시효 또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기 있으면은 이건 소위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20년 전으로 돌아가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얘기는 세법 파트에 가서 공부하게 되면 취득 시기, 양도 시기라는 주제가 있고요.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를 세법에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얘기 나온 김에 취득 시기, 양도 시기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확할 바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래서 수용에 따른 경우 어떻다? 판결 확정일 이렇게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 할부에 있어서는 빠른 날을 취득 시기나 양도 시기로 해석을 한다 해서 수확할 바,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필요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는데 수확할 바라고 해서 수용에 있어서는 판결 확정일, 장기 할부에 있어서는 빠른 날을 취득 시기나 양도 시기로 해석을 한다.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요, 지금 이 사람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를 해서 갑에 대해서 등기 청권 행사를 했고 갑이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되고 등기를 해줬다 하십시다. 그러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중간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이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병한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병한테 차임을 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등기 청구 행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받은 차임이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한테 귀속된다?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5년 차가 됐을 때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가 터지는 거야. 20년이 된 시점에 등기 청권 행사를 해서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을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 20년 전 돌아가서 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정의 저당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의 저당권은 결과적으로 무권리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의 저당권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의 저당권을 무효로 만들게 되면 금융기관이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등기 명의를 가지고 와서 돈 빌려달라, 저당권 설정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믿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이게 다 무효가 돼버리면 절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저당권은 그대로 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당권을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저당권도 떠안은 상태에서 다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일단 금융기관은 일단 저당권 유효하게 인정이 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 대해서 지금 채무를 다 변제했다. 정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했다라고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 20년 전 지가 법을 잘 알아서 등기를 넘겨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 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점유취득세 제도를 운용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을이라는 사람을 무소불위로 보호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저당권, 중간에 등기 명인이 설정한 저당권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and 설령 이 시효완성자가 지금 이번에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돈 부분에 대해서 원래 등기 명의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사안을 정리하게 되면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게 깔끔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혹시 등기 명인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거 떠안고서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시효 완성, 점유 취득 시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살을 붙여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등기 청구권 행사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사안을 분석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20여 년 전에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하십시다. 등기 안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그 사이에 20년의 기간을 채웠습니다. 아니 21년을 채웠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21년의 기간을 채웠으니까 20년의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뭘 행사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최종 등기 명의인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0년 넘어서 20년 6개월 21년 차에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줬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소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요거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권은 그냥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 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긴 하지만 을에게 무속 불이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결국은 빨리 20년 딱 채웠을 때 뭘 해야 된다? 등기 청구권을 빨리빨리 행사를 해야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을은 어떻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뭔 소리냐면 제3자는 적극가담이 아니라면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적극가담 얘기는 민법 103조에서 얘기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지금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청구권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 20년 지난 시점에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럼 어차피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 못하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20년 넘어서 팔았던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알면서 악이면서 팔았으면 이때는 어떻다? 자, 을이라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테고 모르면서 우연히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요? 바로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래 등기명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 정도 내용이 우리가 점유 취득 시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전부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걸 뛰어넘는 문제가 나온다 할지언정 그걸 쫓아갈 이유는 없어요. 그냥 버리고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 가지고 이 쟁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파트가 만만치 않게 구성이 됩니다. 문제 구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있어요. 해서 문제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갖고요.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당권은 뭐라고요?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 저당권은 어떤 경우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죠. 돈 꿔줬을 때 성립하는 권리지 점유를 해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다. 해서 우리 저당권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돈 꿔주면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통해서 저당권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은행이 와서 그 건물에 들어놓여 있다고 해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이고요. 자, 이제 같이 이 주제에 엮여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나중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력이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자,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관련해서 인도해 준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나머지 제한 물권에도 준용이 되게 되는데 그대로 베껴 쓰게 되는데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물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권이라는 개념과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돼요. 그래서 지역권자나 저당권자는 이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적으로 훔쳐갔다라고 할지라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맥락이야. 지역권, 저당권은 어떻다?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좀 독특했던 문제. 저당권은 어떻다고요?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럼 이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야. 자, 지금요, 요역지가 있고요, 승역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 구조야? 지역권 설정의 합의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지역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이 승역지 소유자, 을이 요역지 소유자라고 했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여기를 계속 나다녀 왔다. 2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이때 20년 지난 상태에서 을이 뭘 할 수 있다고요? 갑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긴 하지만 남들 보기에 계속 이 땅을 나다녔다라고 하면 권리가 외부에 공시가 된 꼴이니까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이 세 가지, 지상권도 마찬가지죠. 따로 갈 것도 없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다?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20년 동안 계속해서 점유를 해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상권자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해야 되고 하게 될 테고, 그러면 그 사람 토지 소유자는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을 테고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4번, 5번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일반 재산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사적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과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국유지나 시주를 불하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일반 재산을 분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재산을 국가로부터 매입을 했다고요. 근데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20년간 점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사연이 많은 조항인데요. 그 달동네 있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수도권으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해옵니다. 그때 주택도 없고 이런 시절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주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달동네다 그냥 대충 집 지어서 막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게 20년 지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뭘 주장을 해?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하게 점유했다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는 기본적으로 추정되게 된다. 그 다음에 평온 공인한 점유도 다 추정되게 된다. 그래서 이 달동네 사시던 국유지에서 사시던 달동네 그 주민은 그냥 20년간의 점유만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어떻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럼 국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그런 거 하나 있었어요. 자,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게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명제를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달동네 그처럼 살던 것들 국가 입장에 한 얘기입니다. 자, 철거해야 되는데 형편 어려우니까 모른 척하고 공무원들이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이 사람들이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갑자기 등기 청구권을 막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가 재산이 국유지가 일반인들에게 달동네 사시는 분으로 다 뺏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가하고 법원하고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얘들을 우리 자주점이 추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평원공인한 점유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 청구를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머리를 굴려서 만든 것이 뭐냐면 무단 점유자임이 밝혀지게 되면 어떻다?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명제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달동네에다가 계고장이라고 해서 철거합니다. 철거하세요. 남의 땅에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근거 서류를 그 이유로 해서 자주 점유 추정을 깨버려서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국가재산을 그 달동네 사시는 분들한테 뺏기지 않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건 딱 한 가지 무단 점유자임이 입증되게 되면 어떻다? 자주 점유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요 판례를 가지고 요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시효 완성 얘기가 하여튼 80년대 후반 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6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달동네에 살았던 분들이 80년대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뭘 주장을 하냐면 법을 가지고 또 변호사들이 작업을 하겠지. 그래서 됐든 다 시효 완성을 주장을 해버린 사안에서 그 문제를 국가재산을 뺏기는 걸 막기 위해서 판례를 통해서 무단 점유임이 입증되게 되면 자주 점유 추정은 깨어진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뭐 매매 계약서나 이런 걸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은 시효 완성을 할 수가 없었던 케이스.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명 불상자의 토지, 이것도 소유자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거 어려워. 이런 문제는 대단히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점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지역권은 원래 점유를 하지 않지만 외부에 표현된다. 그러면 이것도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서 요거 하나 체크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슈 3을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끄트머리 봐야 돼요. 시효 취득자는 끄트머리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결과적으로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 2번 질문요.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자, 시효 얘기 어디서 한번 나왔냐면요. 바로 정지 조건부 권리. 이거 할 때 시효, 완성 얘기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험에 90점, 중간고사에 90점 넘게 되면, 청바지 하나 사줄게라고 엄마가 공약을 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정지 조건부 권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라는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렇게 정지 조건부 권리는 아직 권리가 발생하기 전이니까 시효 완성의 문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똑같은 논리 구조가 될 텐데 약간 좀 다르긴 해요. 해서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은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근데 이런 경우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20여 년 전에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해서 을이 이제 점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임대차인지 매매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점유를 시작했고 2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의 기간이 흐르게 되면 딱 20년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발생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되죠. 이런 등기 청구권이라고 나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몇 년이라고요? 10년. 우리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이 10년이고요. 공법, 세법이나 부동산 공법에서 얘기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 원칙입니다. 물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그건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이 5년.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 5년.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이 31년 차가 된 거예요. 31년 차. 20년은 지났는데 바로 등기 청구를 행사한 게 아니라 31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중개사건을 간 거야. 빨리빨리 10년 전에 갔으면 바로 등기 청구를 행사하면 될 문제인데 31년 차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어. 계속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있었어? 갑한테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 청구를 행사하니까 갑이 얘기를 해.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죠?
그죠? 근데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10년 경과되면 민사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의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 논리를 주장을 하는 거야. 좋아. 난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너 20년 딱 됐을 때 등기 청구 발생을 인정해. 근데 10년 지나버렸잖아. 그러면 등기 청구 소멸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쟁점을 다지게 돼. 하여튼 변호사를 똘똘해. 그래서 나온 얘기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는 직접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때는 소멸시효의 문제가 안 걸린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틀렸죠? 법상 의무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되게 될 것이고, 시효 완성 때문에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요?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아니라 법상 의무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소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냥 형식상의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실제 등기 명의인, 그리고 실소유자, 등기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건 별거 아니고,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지금 을이 등기 청구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19년 차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관리 안 하는 거 알고 병이 서류를 조작해서 19년 차에 등기를 훔쳐갔다. 그때 누가 을이 병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요. 갑을 대위해서 소위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멸하게 되겠죠? 말소 등기가 되면 누구한테 복구가 돼? 갑에게 복귀가 돼. 그러면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를 행사한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몰라도 돼? 해서 중요치 않은 질문. 자, 그 다음에 시효 취득 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등기 넘겨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등기 청구를 행사를 하는 거야. 등기 청구는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요, 등기 좀 넘겨주셔야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법원에 가서 주장을 하는 거라고. 내가 20년간 소유서를 평원공인에게 점유했으니까, 자, 등기 명의인, 예를 들어 갑은 나에게 등기를 넘겨라 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내구를 해가지고 이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을 했다. 자주점이 아니다. 이걸 인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소를 취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나중에 가서 또 한번 등기 청구를 행사를 할 수는 없다. 이게 포기해서 자신의 권리의 포기라는 개념에서 더럽게 어려워. 더럽게 이 파트가 골고루 여러 가지 쟁점을 다 다루고 있어요. 만만치가 않아. 근데 성격 같은 이거 하기 싫은데 이게 아까 우리 점유라는 개념과도 연계가 되고요. 곳곳에서 원시 취득 얘기할 때도 점유 취득시효가 얘기가 되고, 또 등기해야지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시효 완성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 요것도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다른 데서 출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있죠. 이게 뭐가 있냐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도 시효 취득,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뭐였어? 타인의 토지에 산소를 설치해서 20년간 이렇게 분묘를 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때는 등기 안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할 수가 없어. 외부의 권리 공시 수단이 뭐가 된다? 바로 분묘기지권은 공분, 무덤 자체가 다 권리의 공시 수단이다. 그래서 시효 취득할 때 좀 주의하셔야 돼. 꼭 장난치는 게 다음 좀 등기해야지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얘기를 구성하면서 꼭 얄밉게 분묘기지권에 시효 취득을 탁 던져놓게 돼. 그럼 우리 시효 취득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그걸 얼핏 잘못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요.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등기할 수 없는 권리였었죠. 분묘기지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였고,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되게 된다. 유지권도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하면서 제일 얄미웠던, 제가 문제 보면서 양아치 새끼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문제가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거. 나중에 물권 총론에서 논의할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셨고, 그 다음 문제, 지금 이 문제는 버려요. 너무 25일 때 난이도가 어렵게 구성돼서 이건 버리고 가시고,
또 한 문제 가볼까요? 자, 이것도 하여튼 30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는 점유 취득 시의 기초인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우리 공부하셨잖아. 무단 점유는 어떻다? 자주 점유를 추정을 깨트리는 게 뭐가 된다? 무단 점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공유지, 일반 재산을 거기 달동네 사시는 분들이 시효 완성을 주장했을 때 국공유지에 대한, 자, 지가 알고 있잖아. 자기가 국공유지 땅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판자점을 지어 살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다? 소위 점유 취득 시의 기초, 근원이 되는 자주 점유가 아니다. 다시 가봅시다.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무단 점유라고 하는 것은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지게 된다. 이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시효 완성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판례 지문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달동네 판잣집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이슈를 삼게 됩니다. 2번 지문이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은 표현. 좀 밋밋한 걸 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원래 집합 건물법 파트에서 몇 번 나왔던 주제예요. 자, 설명드릴까요? 자,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해야 돼?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상대방한테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취득 시효 얘기의 논의의 본질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아까 우리 말씀드린 분묘 기지권은 제외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 뭐냐면 복도를 얘기하는 거죠. 복도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집합 건물에 있어서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 101동, 101호 이게 전유 부분이 될 테고 거기 101동, 101호를 사고 팔게 되면 소위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복도에서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도 다 같이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이건 논리체계상 불가능한 거야. 공용 부분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남의 집 복도에 20년간 소유 의사를 평온공연하게 들어놓여 있으면 그 전에 뒤져요. 여름에 더워서 죽고 겨울에는 추워서 뒤질 거야. 그래서 말 자체가 안 될 뿐더러 이건 등기, 아니 그런 인간이 있었던 거야.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는 공용 부분에서 취득세를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야. 별 미친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이 판례들 이런 거 보게 되면 정상적인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 우리 일반인이 법원에 갈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 없지, 거의. 그 법원 많이 다니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직업이 변호사가 아닌 바에야 썩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봐서 알아요. 좋지가 않아. 소송이 이기면 어떻게 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번에 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따시게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집안에 누를 끼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쪽팔리지 않을 뿐이야. 그게 제일 짜증나. 상을 줘야 됩니다. 하여튼 요걸 다 뽑았고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인정될 여지가 없다. 요거 틀리게 뽑았고 설명드릴게요. 자, 20년 전에요. 자, 이 한 필지의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합니다. A라는 토지하고 B라는 토지로 분할을 해. 근데 토지 분할할 때 이제 여기다 A라는 토지를 누가 산 거야. 원래 한 덩어리 토지였는데 토지 분할을 하는데 측량등을 제대로 못하고 설렁설렁 옛날에 시골에 대충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가 자기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건물 지어버렸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20년 전에 누가 시비를 안 걸었어. 그리고 나서 이놈이 와서 20년 지나고 뭘 주장을 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거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니까 등기 넘겨달라. 원래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은 인정 안 됩니다. 토지 일부 100평 중에 5평만 내 거야 이런 얘기는 인정이 안 된다고. 근데 이건 외부에 지금 공시가 돼버렸잖아요. 20년 동안 건물이 그대로 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특정이 되기 때문에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될 여지가 있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웠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아직 등기하지 아니한 시효 완성자.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해서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더럽게 어려워. 자, 우리
등기부 송부했던 가등기, 본등기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이건 이제 사실은 민법 때문에 보는 건 아니에요. 맨날 잊어버리니까 가등기, 본등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을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야죠. 어떻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갑도무식, 을도무식 등등등해서 등기를 안 해주고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자, 그런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한 15년 지나서 이 X 토지에서 갑과 을 사이에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현재 X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지 어떻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등기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일단 가등기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병 명의로 어떻다? 본 등기,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안이 되게 골치가 아픈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판례 지문을 보니까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시효 완성자, 이미 시효 완성 전에 15년 차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해서 20년 지난 시점에서 누가 바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병한테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으면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입니까? 가등기 했을 때입니까? 본등기를 했을 때입니까? 다시요. 가등기에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본등기를 한 사람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를 했을 때입니까? 본등기 했을 때입니까? 본등기 했을 때죠. 다만 중간에 제3자 명의 등기가 들어서는 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지만은 물권 변동의 신기를 언제? 본등기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잖아. 자, 장래효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서 아예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인정하겠다,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거 장래요.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장래효. 해지라고 하는 것도 다 장래효. 마지막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 본등기 했을 때부터 그 소유권이 발생한다.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21년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20년 넘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요? 20년 후에 취득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없다. 20년 지나고 나서 소유권 바뀌어버리면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 시를 중단시키다. 전혀 택도 없는 소리. 압류, 지자체에서 돈 받으려고 압류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압류, 우리 금전채권, 동그라미가 금전채권, 부처님 얘기하면서 금전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다. 저당권 했다고 해서, 저당권 설정했다고 해서, 압류 등기를 했다고 해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20년의 기간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제일 어려워. 근데 다 어려워. 만만치가 않아. 4번도 장난 아니고, 3번도 만만치가 않아. 근데 2번은 유치의 극치야. 2번은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여타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초가 탄탄하게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내용들에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특히 4번 같은 지문도 거의 귀시하게 올리고요. 3번도 그 판례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근데 항상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답은 겁나 쉽다. 답은 겁나 쉽다. 어려운 건 절대 답이 아니다. 물론 어려운 게 가끔 답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런 건 틀리면 되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 쉬운 문제를 놓쳐서는 안 돼. 쉬운 문제.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공부할 때 무조건 어렵다고 겁을 먹고 있으니까 쉬운 문제도 어렵게, 어려운 문제는 더 어렵게.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틀려. 요행수를 바라지 마시라고요. 요행수를 바라지 마시고 쉽게.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